안녕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나는 기미와 잡티, 검버섯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고민을 자주 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칙칙해지네요. 손등에 반점이 자꾸 늘어나요.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아서 속상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특별한 장비나 비싼 화장품이 없어도 집에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신 결과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혹시 지금까지 수십만 원짜리 레이저 시술을 받으셨거나 고가의 미백 크림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처음에는 기대가 크셨을 텐데 막상 써보니 생각만큼 효과를 못 보고 낙담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생기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미와 잡티는 피부 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피부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색소 침착이기 때문입니다.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피부 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단순히 표면만 관리해서는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것이죠. 마치 뿌리 깊은 나무를 베어내려면 끝까지만 자르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순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74세이신 그분은 지난 2년간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3차례나 받으셨고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미백 크림도 여러 개 써보셨죠? 그런데 수백만 원을 쓰고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볼과 이마 부분에 있던 짙은 기미들이 조금 옅어지기는 했지만 몇 달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반복됐습니다. 그분은 돈만 들고 효과는 일시적이더라며 실망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분께서 집에서 하는 간단한 관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별다른 비용도 들지 않으니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달 정도 꾸준히 하시니까 주변에서 얼굴이 맑아졌네요. 피부색이 한결 좋아 보여요 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방법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활용하신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스럽게 관리하시면서 피부가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거죠.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때로는 비싼 제품보다 생활 속 재료가 더 오래 지속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자극 없이 부드럽게 그리고 꾸준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부터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꾸준한 관리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피부도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피부 건조함입니다. 그런데 피부가 건조하고 칙칙해지면 잡티가 더 도드라져 보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마치 메마른 땅에 돌멩이가 더 눈에 띄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수분 부족과 멜라닌의 과다 생성 때문입니다.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면 각질이 두꺼워지고 이때 멜라닌 색소가 더 진하게 보이게 됩니다. 또한 건조한 피부는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져서 색소 침착이 더 쉽게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를 완화하려면 피부에 충분한 수분과 비타민을 공급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 박영호님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8세이신 그분은 퇴직 후 텃밭을 가꾸시면서 얼굴과 손등이 많이 거칠어지셨다고 합니다. 특히 볼 부분과 손등에 갈색 반점들이 생기면서 외출할 때마다 신경이 쓰이셨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약국에서 파는 미백 크림을 발랐지만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크림이 너무 무겁고 끈끈해서 불편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오이의 미용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직접 키우신 오이로 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 후에 오이를 동그랗게 썰어서 얼굴에 10분 정도 올려두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원한 느낌 때문에 계속 하셨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피부가 촉촉해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부터는 주변 분들이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 보인다, 피부색이 밝아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손등 관리였습니다. 그분은 텃밭일을 하시기 전에 오이 슬라이스를 손등에 문지르는 습관을 들이셨는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새로 생기던 반점들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가족들도 손이 전보다 깨끗해 보인다며 놀라워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오이의 성분 때문입니다.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연스러운 보습 효과를 줍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피부 염증을 진정시켜주죠. 게다가 차가운 성질 때문에 혈액순환도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오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오이를 5mm 정도로 얇게 잘라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세요. 차갑게 해서 사용하면 진정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세안 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오이 슬라이스를 얼굴에 올려두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이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어내셔야 해요. 오이 성분이 피부에 남아있으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 사용하실 때는 팔 안쪽에 먼저 발라보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피부 깊숙이 전달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비싼 화장품을 써도 겉돌기만 하고 속까지 스며들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피부의 구조 때문입니다. 피부 맨 바깥층인 각질층은 외부 물질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장벽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막이지만 동시에 좋은 성분까지도 막아버리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유효 성분의 흡수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 최말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이신 그분은 손등과 팔뚝에 생긴 갈색 반점들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셨습니다. 여름에도 긴팔을 입으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약국에서 파는 미백 연고를 발라보셨지만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골에 계신 언니분께서 옛날부터 써오던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희석한 소주를 활용하는 것이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술을 피부에 발라도 되나 싶으셨다고 하는데 언니분께서 우리 어머니도 하셨던 방법이라며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소주 1에 물 2를 섞어서 희석액을 만든 다음 화장솜에 적셔서 반점 부위에 살살 발라주셨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지만 2주 차에 들어서면서 손등의 색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특히 새로 생긴 작은 반점들이 옅어지는 게 눈에 띄었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 후에는 팔뚝 반점들도 전보다 흐려져서 반팔을 입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3개월 후였습니다. 그분이 평소 다니시던 경로당에서 손이 정말 깨끗해졌네.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오랫동안 콤플렉스였던 반점들이 눈에 띄게 옅어진 것입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소주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 때문입니다. 알코올은 피부의 각질층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다른 성분들이 더 깊숙이 스며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피부 재생을 돕고 가벼운 각질 제거 효과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피부가 맑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소주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절대로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이나 다른 재료와 희석해서 사용하셔야 해요. 둘째, 사용 전에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상처가 있거나 민감한 부위에는 사용을 피하시고 사용 후에 자극이나 따가움을 느끼시면 즉시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주를 사용한 날에는 햇볕을 피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알코올 성분이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오이와 소주를 각각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둘을 함께 사용하면 어떨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단일 성분만으로는 아무래도 기대만큼의 변화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이는 수분과 비타민은 풍부하지만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소주는 침투력은 뛰어나지만 자극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재료를 적절히 조합하면 서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합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이준호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5세이신 그분은 퇴직 후 골프를 즐기시면서 얼굴에 기미와 잡티가 많이 생기셨습니다. 특히 볼과 이마, 코 주변에 크고 작은 갈색 반점들이 생기면서 사진 찍기를 꺼리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이만 사용해 보셨습니다. 한 달 정도 써보니까 피부가 촉촉해지는 효과는 있었지만 기미나 잡티가 옅어지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소주를 희석해서 함께 써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었는데 먼저 오이를 갈아서 즙을 내신 다음 여기에 소주를 조금씩 섞어서 팩을 만드셨다고 해요. 정확한 비율은 오이즙 3에 소주 1, 그리고 물 2를 섞으셔서 자극을 최소화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든 혼합액을 화장솜에 적셔서 얼굴 전체에 발라주시고 15분 정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셨죠. 처음 2주 동안은 오이만 사용할 때와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 3주 차부터는 확실히 다른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밝아지면서 기미들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작은 잡티들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옅어졌다고 하시더군요.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3개월째에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평소 다니시던 이발소에서 얼굴이 정말 깨끗해지셨네요. 무슨 관리 받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또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자신감이 생겨서 앞자리에 서시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두 재료의 시너지 때문입니다.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피부 장벽을 부드럽게 열어주면 오이의 수분과 비타민 C, 각종 미네랄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오이의 진정 성분이 알코올의 자극을 완화시켜주면서 부작용 없이 효과만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또한 이 조합은 즉각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사용 직후에는 피부가 촉촉해지고 진정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고 꾸준히 사용하면 색소 침착이 개선되면서 전체적인 피부톤이 밝아집니다. 게다가 자연 재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랫동안 꾸준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혹시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28일 주기로 재생되는 특성이 있어서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꾸준히 관리해야 진정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마다 피부 타입과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잘 보여주는 윤정희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7세이신 그분은 작년 초부터 얼굴과 목, 손 등에 생긴 검버섯과 기미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외출할 때마다 화장으로 가리려고 하시는데 두껍게 발라도 잘 가려지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오이와 소주를 조합한 방법을 듣고 바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이런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자 그분은 포기할 뻔하셨습니다. 나이가 이미 많아서 소용없는 건 아닐까? 역시 집에서 하는 관리로는 한계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딸분의 격려로 조금만 더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2달째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시는데 볼에 있던 큰 기미의 색이 전보다 옅어진 것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어서 여러 번 확인해 보셨는데 분명히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더욱 열심히 관리를 하셨고 3개월째에는 주변에서 확실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다니시던 성당에서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무슨 좋은 화장품 쓰시냐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특히 손등의 검버섯들이 많이 옅어져서 예전에는 늘 감추려고 하셨는데 이제는 자신있게 내보이신다고 하시더군요. 현재 6개월째 관리를 계속하고 계신데 초기에 비해서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가족 사진을 찍을 때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자신감을 갖고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하시더군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점은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피부 관리와 함께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해야 효과가 더 크다는 것도 배우셨다고 해요. 그분은 관리를 시작하면서 물을 더 많이 드시고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는 습관도 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한 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의 피부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인지하는 것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두시면 변화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관리를 해도 자외선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도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정말 특별할 것 없는 생활 속 지혜들입니다. 오이 1개, 소주 1병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하지만 이런 단순한 방법들이 비싼 시술이나 고가의 화장품 못지않은 때로는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피부도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꾸준히 관리해주면 반드시 좋은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에 정성스럽게 관리해주는 그 시간들이 모여서 더 건강하고 환한 피부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아름다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정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어떤 나이에서든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갖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밝고 아름답게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